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지루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 흔히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정말 개념 없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은연중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 시시콜콜 어떻다 이전에 군대에서 그 말을 왜 쓰는지는 감각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저 말을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을까. 왜냐면은 그 말이 본 그 말 뜻대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건데, 우리가 군대에서 개념 없다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그러니까 막 눈치 없고, 아니면 막 약간 경우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일머리 없고, 막 그쵸, 적어도 그 후임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나 아니면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줘야 되는 경우를 안 지키거나 못 지키는 경우를 그렇게 쓰잖아요, 보통요. 근데 그 개념이라는 말을 처음에, 저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괜히 쓸데없이 깊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누가 과연 썼을까? 저는 답은 몰라요, 그 당사자가 알려주기 이전에는.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썼던 사람이 저는 일반인은 아니라고 봐요. 일반인은 아니라고 봐요. 하고 많은 단어 중에, 하고 많은 말 중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는 묘지로 돌아와서, 그 말이 처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걸 처음에 퍼뜨린 당사자에 의해서. 근데 진짜 우리가 보편적으로 군대에서 말하는 그 개념 말고, 진짜 개념이라는 글자 그대로 개념이라는 말을 가지고 놀 때,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열에 한 명꼴도 안 돼요.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열에 한 명보다 더 안 되는 경우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거하고도 연관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데, 그 개념하고 비슷한 말이 이게 지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분류해서 얘기를 할게요. 개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은 개념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일반적인, 적어도 대중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주권과 그런 재산권의 권리가 소위 보장이 되는 국민, 그러니까 지성을 최소한의 그 선,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아마 그 영상이 올라갔나요? 어쨌든 그 최소한의 선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국민이죠. 그걸 갖추지 못한 게 인민, 백성 등등입니다.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민에게 있어서 하여간 그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갖추고,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타깝게도 대중의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반복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어느 분야든요 관계없어요. 이게 언어학 쪽이 됐든요, 그러면은 막 문과 쪽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공부 쪽, 언어학이 됐든 아니면 뭐 과학, 물리가 됐든. 근데 과학하고 물리는 사실은 약간 지금 꼬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제가 지금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공부 쪽, 소위 쉽게 얘기하면 공부 쪽하고 몸으로 뛰는 예체능 쪽이 있잖아요.
뭔가 기능적이고. 대충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는 그렇게 그거 하면서 예체능 쪽 천시하는, 뭐 이것도 이게 과거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할 거예요. 허세충 많은 나라라 여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하여간 그런 거 관계없이 소위 화이트, 블루 직종에서도 그렇게 나눠도 그 안에서 또 수많은 직종, 수많은 분야 다 있죠. 막 그러면 그 분야에서 그게 하나의 그 뭐냐, 저번에 그 김하사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의 한 분야가 거대한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분별력이 있는 인간은 거기서 핀포인트로 갈 길을 찾고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정해진 인간만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는 제가 누차 언급을 드리지만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다음에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지성 관련해서도 거기선 더 심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거하고 관련 있는데, 그 지성 관련해서 목적, 그러니까 지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성의 정의라는 게 그 국어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원리적인 정의를 제가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며 그것이 당연한 만인의 소유물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얘기하는 요지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위 몰지성하다고 하면은 불쾌감을 드러내잖아요. 몰지성 불구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엄청 많은 거 현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결론은 이미 뻔히 나왔죠. 지성을 가진 자는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당신들의 고유 소유권이 주어진 건지 불쾌해. 무지성, 몰지성이라는 말에 불쾌해 한다고. 저는 제가 제 친구 중에 2명이 의사고,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의사가 2명이에요 다 미국에 있어요 지금. 근데 뭐 그거 말고도 뭐 관련 직종인 사람들 뭐 동료 중에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아 미니마스터 의학을 너무 몰라, 너 의학을 너무 모른다, 의식이 없어.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저는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저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진짜 완전 문외한이에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의학이라는 게 정해진 자만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이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나 구조나 그런 그 어려움, 소위 말하는 난이도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있잖아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는 의학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진짜 단순해요. 진짜 단순하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얘기하잖아요. 건담 그 애들 장난감 저 조카 사러 갔던 그거 프라모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자전거는요 조금만 그거 보고 하잖아요. 그냥 다 해요. 다 맞춰요. 그 건담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예요. 그 자전거는 예를 들면 뭐 몇 시간이면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자전거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6시간 아니면 대부분의 자전거는 다 맞춰요. 근데 건프라는요 6시간 안에 못 맞추는 거 허다해요. 그 정도로 양이 많다고요. 오우, 토크 좋네요 저거. 근데 하여간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분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의학에 비해서는 당연히 단순하잖아요. 훨씬 단순하잖아요. 건프라보다도 단순해요. 물론 이쪽 이걸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노하우라는 건 있어요.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야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비하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한 구분과 분별이에요 이게.
제가 미니벨로 정비만 되게 오래 한 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사자란 말이에요. 이걸 일로 살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의학을 모른다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성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왜 지성은 당연히 당신의 소유권이 보장이 돼 있냐. 지성을 가진 사람은 열에 1명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음 그게 나중에 영상에서 할 얘기인데 그거를 지금 해버렸네요. 하여간 그런 내용의 요새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개념 있잖아요. 개념이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영상은 재미없겠지만서도 어느 분야, 아까 여러 분야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분야들에 있어서 그냥 막연히 뭐 배우고, 그러니까 그 분야에 배우다 보면 올라가잖아요. 상중하, 저는 보통 상중하로 간단히 단순하게 단순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도 높아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운동장 얘기했잖아요. 열린 하나의 그 분야가 하나의 세상이에요. 그 세계가 각자 다 존재해요. 그리고 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아닌 게 훨씬 많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운동장에서 그 몇 개, 아니면 한 개일 때도 있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한 개고, 뭐 길껏 해봐야, 복수라고 해봐야 다 그게 손에 꼽는 그런 정도의 수에 답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감각 있게 그 답을 찾는 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분별력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분별력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방금 좀 현실적으로 약간 설명을 했잖아요. 잘 설명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별력이라는 것이, 분별력이 그 사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작동했는가 안 작동했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갖춰져야 되는 요건이, 예전에도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경험. 각 분야마다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이 쌓는 경우도 있고, 일단 지식을 쌓고서 그 다음에 경험에 따라오는 것도 있고,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뭐 그건 다 달라요. 근데 하여간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야에 해당 분야의 활동이잖아요. 그게 몸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요. 그게 반드시 갖춰지고 나서 그게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요지가 있거든요. 그 분야에 다 요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답에 명확하게 도달하는 사람들일수록, 명확할수록, 그리고 언제나 진행 중이죠. 지금도 그렇고 어느 분야나 그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좀 더 그걸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그 전 분야가 분별력이 개똥인 경우, 그 똥인 분야, 실제로는 망한 분야인 거죠. 작동을 안 하는 분야라고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영어 교육이에요. 예, 제 분야죠. 그리고 저 지나가겠습니다. 그쪽은
그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고, 엄밀히 제가 전문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제가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감히 엉기지도 못하는 애들이 전문가 그걸 타이틀 걸고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빠글빠글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야 들어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분야 해도 그쪽 진짜 전문가들은 다 저보다 나아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문가들은 오히려 저를 존중해줘요. 저를 묵살하고 밟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실력적으로나 뭐로나. 근데 오히려 그 전문가들은 저를 존중해줘요. 그게 전문가의 세계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죠. 그럼 누가 저를 무시하고 앞에서 깝치냐면요, 예전에 그거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 체육관 다닌 지 일주일 되네, 많으면 3달 되네. 영어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런 애들이 깝쳐요. 제가 실제로 살면서 겪은 게 언제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깝치는 인간들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르는 그냥 뭐 귀여운 어떤 그런 게 아니라요, 초심자 중에 약간 그런 애들인 게 아니라 그냥 병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인간 새끼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 새끼들. 걔네들이 범죄자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아주 안 좋은 애들이에요. 거기에 허세가 작동을 하고 있고, 심하게는 그 중에는 연쇄 살인 저지른 사이코패스보다도 더한 국가적인 파괴를 가져오는 게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그런 국가적인 그런 파괴 결말을 가져오는 이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허세를 악이라고 자꾸 언제부턴가 주장을 해왔거든요. 올해는 안 됐어요. 근데 몇 년은 됐어요, 적어도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영어 교육이 그 분별력이 똥망한 분야예요. 대표적으로 이거를 이거 따로 해서 영상을 제가 제 개인적인 기록 그걸 영상을 만들려고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여기에 결국 여기에 설명을 들어갈 것 같은데, 영어 교육이 아직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지금쯤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애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영어 과정에서 기본이 영어는 문법이죠. 이거 왜 그런가 설명은 따로 이 영상 나중에 이런 거 만들면서 제가 할게요. 길어지거든요. 계속 지금 가지치기 하면서 계속 길어지는데, 어차피 저 맨날 봐주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언어학계의 인간입니다. 그 영어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일단 영어는 저한테 외국어가 아니고 제 2언어였어요. 과거형이에요. 엄밀히요. 제가 지금은 많은 걸 놓고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과거형이에요. 뭐 무술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과거예요. 지금은 자격이 없어요. 하여간 제 2언어, 영어가 제 제2언어였고, 뭐 통역부터 해가지고 언어학계 학자였고, 음성학 전문가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거 이쪽 전문가들은 지금 제가 방금 던진 키워드만 봐도 이게 어떤 인간이라는 걸 대충 알아요. 제가 그 분야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 은사님들도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도 계시고, 언어학자, 진짜 영어 분야에 정말 끝판왕 언어학자 분이 계시고, 통역가 아닙니다. 언어학자입니다. 진짜 괴물은. 언어학자가 어떤 분인지, 그 타고난 특히 언어학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증 말고요, 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증만 언어학자 갖고 있는 거, 그거 제가 얘기하는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유튜버로 얘기하면은 그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엄밀히 타고난 그거지만, 그 유튜버 도라이 있죠. 그 도라이님, 의문의 도라이. 그런 분이 언어학자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석학과정을 받고 실제로 언어학자 타이틀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몰라요. 근데 보면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도착했네요. 아, 타사님 찾아야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하고 스승 다 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봉사 지인이 있고, 제가 전술을 했기 때문에 김하사 같은 전술 지인, 무술 지인, 복싱 지인, 레슬링 지인, 무에타이 지인, 주짓수 지인 등등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했으니까. 제가 지금 안 해도 뭐 있는 이유가 그거죠. 존중을 받는 이유도 그거고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튼 어쨌든 올해 들어서 영어 분야의 그 영어 분야가 영어 교육이 망한 분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 정치적인 동물이라.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나 근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제쳐두고, 일단은 언어의 시장은 문법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일단 틀렸고요. 제 권위 지금 아까 설명을 상냥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영상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구조적으로, 언어학적으로, 감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기록 영상에서 할 거고, 문법이 애초부터 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미 여러분들도 뭐 아무도 저한테 반론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야가 10년을 했는데 열에 9명 넘게 못하죠. 영어를요. 거의 열에 10명이죠 사실상. 일부 할 수 있는 애들은 걔가 독학한 거예요. 그리고 열에 2~3명이 성공을 해도, 그걸 할 수 있게 돼도 그거 실패한 분야예요. 그건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요. 열애가 아니라 몇백 명에 한 명도 안 나온다고요. 그냥 독학이라고 있는 거는. 왜냐면 학창시절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독학한 거예요. 문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뭐 말을 하게 되고 언어학에 근본적인 어떤 감각이 생기더라.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복싱을 하는데 그냥 복싱 이론만 주구장창 배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싱을 진짜 잘하게 되더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언어를 스포츠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문법을 시작하면요 모든 게 망해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를 할 때 이게 문법만 우리나라 학생들 몇십 년 하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게 단위가 조 단위죠. 하네요. 예산이요. 2자리 조 단위였나, 그러니까 몇십 조였나, 한 몇 조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게 희생되고 있고, 사람들의 시간. 여튼 분별력, 그걸 다시 돌아와서, 이게 지금 오늘 개념 얘기잖아요. 이 분별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느 분야를 제가 얘기했고, 각 분야마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 결국 내용이죠. 그게 그 분야의 내용인데, 그것이 갖춰지고 나서, 그러니까 경력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경력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고 나서도 또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그거를 내용적으로 가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분별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라는 내용, 분별력이라는 말을,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뭔지에 대해 제가 분별력하고 통찰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분별력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대중들에게 없어요. 없다고요. 이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좀 비극이긴 한데, 분별력이 없으면은 개념도 못 잡아요. 그 결과가 지금 얘기했듯이, 한 예를, 그 영어 교육 분야를 제가 대놓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경제적 손실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그냥 올바른 소비가 그 뭐 조가 들든 뭐 몇 조가 되든 몇백 조가 들든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썼으면 그게 뭐야 그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그게 거기에 적합한 그 해당 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도달해야 되는 그 선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게 없어.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걸 들으면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그 교육 그거 실제로 저도 그걸로 10년 이상을 일을 하고 살아왔고 여기서 어설픈 또 막 그 반박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진짜 전문가는 저랑 별다른 얘기 안 해요. 진짜 저를 깔 수 있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근데 어설픈 애들이 100%예요.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자리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그 사회적 위치가 그 높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도 되게 드물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어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어도 벌써 틀린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근본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래요. 지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얘기를 한다고. 특히 깝치고. 그러니까 여튼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그걸 잡을 수 있으면은 저는 글쎄요, 그걸 거의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속성 혹은 성향, 체질.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 군중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은 대중은 개념이 원래 없다. 그래서 한 예로 볼게요. 또 예전에도 제가 영상 항상 올리는 거지만 저는 지금 하여간 40대고 최악의 세대죠. 제가 얘기했던 쪽팔린 세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세대가 그렇죠. 근데 어쨌든 40년 이상 살면서 뭐 어릴 때는 제외하겠지만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지인, 친구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평범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김하사부터 해서 뭐 어서오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일반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개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한 개 점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게 계속 점을 찍어요. 어느 분야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보다는 근데 현명함을 갖고 있어요. 김하사에 대한 설명도 제가 많이 했지만 그런 현명함, 그러니까 분별력도 엄청 세고 세상을 핀포인트로 찍어서 요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끼리끼리 만난다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인들한테 항상 제가 듣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말했던 얘기지만 그리고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고 제가 듣기 싫어한다는 걸 제 지인들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나 네 말이 맞았다예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정치적인 게 됐든 사회적인 것 됐든 어떤 현상이 생기잖아요. 대중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한민국 5천만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뭐 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저보다. 야 가오라. 어쨌든 대중들이 대다수가 노를 외쳐도 저 혼자 예스를 외칠 때가 있어요. 대중들이 전부 예스를 외쳐도 저 혼자 노를 외칠 때가 있어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저도 지금은 아닌데 처음에는 아 내가 미친놈인가, 그걸 초반에 제가 처음에 경험할 때는 아 내가 미친놈인가,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게 몇십 년이 흘러가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론을 내는구나. 소위 말하는 분별력하고 통찰력이에요 그게.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지만 항상 그들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미 지금 뭐 10년 20년 흐른 얘기도 있는데 그게 다시 나와요. 4년, 빠르게는 4년이나 몇 년 후에 뭐 가져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전 걸 얘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걸 관련해서 주변 사람이랑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마 어서오션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70대 됐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때 저한테 다시 가져올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막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소리 하려고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리 언급해 둘게요 그럼요 여기서. 그래서 의미는 없지만 운동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를 제가 20대부터 주장을 했어요. 균형이요. 감히 얘기하는데 이미 그걸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이미 진즉에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어차피. 근데 보통은요, 아무리 뭐 100만 200만 300만 유튜버, 운동 유튜버라고 해도 그 나이 때면은 보통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얘기한 운동의 균형 개념이에요. 되게 간단한 단어고 간단하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단어 자체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균형이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육학적으로 깊이가 좀 남달라요. 대부분 그래서 한 나이가 그냥 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거를 비로소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70이라는 나이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더 빨리 그걸 감지하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운동의 균형,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아마 어쩌면 뭐 그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저도 죽을 나이가 될 테고, 그때 그냥 죽기 전까지도 전 그런 얘기를 듣다 죽을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이 왜 맞을까? 그것이 정치 양상이 됐든 종교가 됐든 사회가 됐든요, 심리학적인 게 됐든 저는 항상 그걸 겪어요. 그거 왜 겪을까요? 제가 말한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내려면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B라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전혀 결과가 안 맞냐면 자기들이 말한 거를 안 맞고 못 맞추고 여러 경위가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 주제에 관련지어서 그 A하고 B를 더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요소가 A하고 B잖아요. A하고 B가 왜 근거이고 왜 과정인지에 대한 개념부터가 쉽게 얘기하면 분석이나 분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데 그냥 A하고 B하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A하고 B를 더했으니 결과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현실은요, A하고 B가 없는데 결론을 내요. 이게 답정너예요. 답정너. 타사님 계시네요.